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상장이 꼭 6개월 뒤는 아닙니다. 9월 또는 10월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었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ETF 스토어의 네이트 가라시 사장은 현물 이더리움 ETF가 향후에 이주인의 상장이나 거래가 되지 않으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ETF는 다음 주 후반에 출시될 수도 있지만 7월 15일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5월 말에 19B-4 양식이 예상치 않게 승인된 이후에 이더리움 가격은 20% 이상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뭔가 마곡 직원들이 출근 시간이 다가오니까 뭐 선반영이 시작된 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56,815. 근데 이렇다라는 거는 한동안 이런 시장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요. 와리가리 무빙 치면서 정말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과연 공포에 누가 이겨낼 수 있을지 참 이것도 예상하기가 어렵긴 한데 아무튼 모두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봐볼게요. 되게 흥미로운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BYC 야, 가격 보세요. 가격 바닷가 보시면 나오지만 거의 그냥 NFT 판이 뭐가 됐다? 자, 너팔티가 됐어요. 너팔티. 너에게 팔고 튄다. 야, 엄청나죠? 가격이? 야, 완전히 거품 싹 빠져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것도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심각해졌고 옛날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NFT다. NFT 시장이 이제 박살났어요. 저런 상위 티어에 있던 것들도 저렇게 박살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비전은 없다고 봐야겠죠. 자, 다음 내용 보면 파이 네트워크.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P2P 경제를 촉진하는 일상적인 사람을 위해 암호화폐다. 우리는 이 파이 네트워크가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실패하면은 어떻게 된다?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공을 우린 다 추구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다 보면은 좋은 소식들이 있을 거고, 현재 338.4만 팔로우입니다. 이더리움은 342.8만 팔로우. 그래서 차이가 계속해서 들쭉날쭉해요. 4.4만 차이가 나는데 이제는 이더리움이 늘어나서도 아니고 결국에 파이코인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약간 이런 식이다 보니까 좀 애매하다라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나오죠. EF는 비영리 단체 해서 나오는데 아무튼 이더리움도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신규 회원이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과 사용 가능 잔액을 3년 100% 잠그면 더 높은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틀렸다. 두 락업을 결합해 600% 이상은 얻을 수가 없다. 3, 4년차 채굴자는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다음 내용 보면 모르실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많은 가맹점이 파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결제를 한다. 파이를 사용해서 합의된 가격에 따라 지불하는 식품 매장에서 탁월하다라고 돼 있어요. 파이 네트워크 사용 가능 매장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파이 스토어에서 만들어준 거,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뭔가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부심을 갖고 파이 네트워크 나는 개척자다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또 여러 가지로 좋은 결과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이번 주말 휴가는 잘 보내셨냐 해가지고 이렇게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사진들이 나오는데 보시면 되겠고, 포브스가 선도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한 파이 네트워크는 이 파이 네트워크의 잠재력을 선도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인식을 했다. 코어팀은 파이 네트워크 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 CNY 쌍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해서 포브스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여러분들 이건 지금 현재 신뢰할 필요가 없다. 아직까지. 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공식적으로 상장을 한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파이 네트워크에서 인정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정하지 않은 것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는 파이 네트워크는 어디든 상장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딱 메인넷만 딱 되잖아요. 갑자기 뚝 튀어나와가지고 상장에 그냥 연속적인 이런 게 될 거예요. 분명히 엄청납니다. 왜? 수수료 받아 먹어야 되거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상하이 양푸구 우지아오창 완다 플라자 파이거리 양쪽 끝에는 파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불과 이틀 전인 6월 28일에
설치된 걸로 나왔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축하하기에 그렇다라고 하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고. 자, 전체 인터넷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음 사진이다. 야채 GCV 물물 교환, 음료수 한 병 물물 교환, 아주 간단하게 사용한 작은 상품까지 야채 이야기 큰 힘.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고상하고 야망이 커서 성공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야채를 악의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야채를 갖다 굉장히 값싼 가격에 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값이 싸다는 걸 뭔가 평가절하하고 싶은 게 아니라 파이 네트워크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라는 걸 평가하고 싶었던 거겠죠. 자,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다음 내용도 보면은 6개월간 KYC 기회를 준다는 것이 6개월 후 상장이란 말은 아니죠. 9월, 10월 보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면은 KYC 진행하라는 알람에도 불구하고 KYC를 여러 이유로 진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제 레퍼럴에도 몇 명 있죠. 심지어 아마존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친구놈도 안 하고 있다. 젊은 후배놈들도 그런 이유로 안 하고 있고요. 이들에게 6개월간 시간을 준 거고 그래도 안 하면 채굴한 거 없어진다고 경고를 한 셈이다. 코어팀은 경고를 주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오픈 메인넷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단기적 수단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KYC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저는 마지막 이유라고 생각을 한다. 코어팀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KYC에 참여하고 파이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오픈 메인넷 조건으로 내세운 조건이 빨리 달성되는 것은 덤이겠고요. 파이투데이 발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연말 메인넷을 생각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요? 9월, 10월을 더 가능성 있게 보고 두 번째로 연말, 세 번째로 내년 초이다. 자, 오픈 메인넷을 하고 상장이 되어서 파이가 돈이 되는 것을 보여줬을 때 미루던 KYC를 진행할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이다. 저는 코어팀이 그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을 거라 본다. 몇 년간을 열심히 채굴하고 광고 노드 돌리고 한 사람들의 파이 KYC를 안 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코어팀은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뭔가를 행하고 있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좀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 네트워크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분쟁의 문제도 없애는 방법은 최대한 KYC 불신이 있는 사람들을 다 안고 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6개월 안에 안 하면 너희 끝이다 하고 경고하면 그들이 너네 내내 하고 KYC를 할까요? 일부는 하겠지만 불신 때문에 안 한다 이거요. 실제로 오픈메인넷이 되고 안정적으로 거래되면서 적정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연말에 오픈메인넷이 열리고 내년에 상장되고 등등 하면 그 사람들은 다 날아가게 되겠죠. 적어도 가을에는 오픈메인넷이 되고 전 세계 코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야 연말에 전 세계 거래소 거래가 되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면서 KYC 뛰어들 거다. 12월 31일까지 수많은 불신자들이 비로소 자각하고 이 KYC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9월, 10월에는 오픈 메인넷이 열려야 하는 생각이자 이유이다. 그래서 물론 다 알고 있을 거고 가을에 분명 오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데 사실 코어팀에서 해야 될 일인데 9월, 10월에 이걸 한다? 라는 것도 되게 기적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KYC도 300만 명 남아있고 마이그레이션도 420만 명 남아있어요. 나누기를 해봅시다. 8, 9, 7월 생판 남아있다고 치면 앞으로 한 80일 정도 남아요. 그러면 8, 5, 40 하루에 5만 몇천 명? 이렇게 5만 몇천 명씩 마이그레이션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기가 어때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 봤던 것처럼 하루에 마이그레이션 되는 게 최대 많아봐야 뭐 20만 정도? 2, 30만?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2, 30만도 안 되는 거도.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고. 25년 가격 40달러 예상. 그 다음에 24년 말 파이코인 메인넷 시작.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맨날 예상들은 다들 할 수 있어요. 2040년에는 1666달러를 예상한다 돼 있는데 화폐의 가치 오르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화폐의 가치는 그만큼 안 올라갈 거예요. 당연히 짜장면이 그때 가면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어갈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2040년에는? 자, 2030년, 2040년. 그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다음 보면은 채굴 속도에서 0.5777 파이 돼 있는데, 와, 이분은 꽤 많네요. 자, 제가 7일 빵점을 맞고 하루에 채굴을 4개 정도 못했는데, 온체인 락업과 노드 7.7점대가 나왔는데, 채굴 속도가 0.5777 곱하기 24시간에서 13개가 조금 넘게 채굴이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매일 유틸리티 2번씩 돌아서 1.1 돌파했는데, 브라우저랑 에코시스템 한 번 돌고 나와도 한 번만 돌아도 유틸 점수 1.03점이 나왔다. 노드 하시는 분들은 꼭 온체인 락업 하시길 바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온체인 락업, 우리가 마이그레이션 뒤에 락업 하는 거, 그거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보면 파이 네트워크는 2024년에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할 예정이고,
여기 발표에서 자세히 설명한 특정 조건과 전략적 목표를 충족해야 된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략적인 목표 아시겠지만 마이그레이션은 1000만 명, 그 다음에 KYC는 1500만 명,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KYC 마이그레이션 말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자, 앱에 대해서 100개 개발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2030년, 2040년 우리가 파이넷 관련해가지고는 이렇게 모양새가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거고요. 한편 다음 내용 보면은, 자, 국내 가상화폐 관련 어플 이용자 수 살펴보니 이 앱이 2위라고 해서 이용자 수 2위 돼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2위를 차지한 파이 네트워크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파이 네트워크는 지난 12월 순으로 순 이용자 수가 211만 4,921명에 달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순 이용자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실제로 뭐 많겠죠. 순 이용자 수가 211만.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뭐 6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국에선 실제로 하는 사람이 200만 명, 좀 더 펌핑 시켜서 300에서 400만 명 정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때는 확실히 다른 거 거래소보다는 높다. 그리고 업비트, 빗송, 코빗의 순 이용자 수가 전달 대비 크게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살펴보면은 확실히 코인 시장 자체가 불황이든 호황이든 파이코인은 인기가 있다. 그렇죠? 나중에 상장이 돼요. 당연히 되겠죠. 어디든 될 거고, 그런 부분을 쭉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IOU도 스스로 상장을 또 시켰는데, 그죠? 베트남의 한 휴대폰 매장에서 파이를 사용한 결제가 허용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이제 당당하게 파이 네트워크로 폰을 결제할 수 있다라는 이런 거고요. 좀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면은 사회는 점점 더 새로운 트렌드 그리고 특히 디지털 기술을 따르고 있다. 파이코 팀은 24년 말까지 파이 네트워크를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고 확인을 했다. 24년 말, 이제 올해 6개월도 안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마이그레이션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돼요. 그래야만 이 파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내가 어깨도 좀 피고 힘이 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들어 갑자기 신생 가입자분 또는 몇 년 가입자지만 갑자기 게시글을 올려서 해킹당했다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는데, 일단 누구라도 쉽게 지가 해킹인지 아닌지는 체크리스트 3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3번 체크리스트 해킹 부분은 코팀 자체에서 알람을 준다. 3번 매일매일 확인하고 3번 본인의 지갑 주소다. 3번이 녹색이 아닌 주황색, 빨간색 표기가 된다면 본인 비밀 구절로 접속을 한 거다. 자, 본인 누군가가 다른 폰, 다른 기기로 본인의 지갑에 접속을 한 거다 나옵니다. 녹색이 아닌 다른 색깔로 뜨면 그러니까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 지갑 주소를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길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고, 완벽하지 않지만 대처 방법이라고 해서 나와요. 1차 마이그레이션 받은 분들은 새로운 지갑 생성하고 마이그레이션 대비, 그리고 3번 체크리스트, 6번 체크리스트를 다시 하실 것을 권장. KYC 통과 후에 마이그레이션 받기 이전 임시 승인 1차 마이그레이션도 받지 못하는 분들 또한 새로운 지갑 생성, 새로운 지갑 주소 등록, 체크리스트 비밀 구조를 입력 후에 지갑 인증을 받아라.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은 파이 접속 전에 금융 앱에 접속을 해서 보안 체크를 하고 파이 접속을 하는 동안 도움은 될 거다. 두 번째, 새로운 생성 지갑에서는 절대 복사나 카톡, 이메일 등등 복사하지 말고 수기로 작성해서 여러 장 보관을 해야 된다. 오픈된 이후에 콜드 월렛으로 물량 조절해서 보관하시고 사용하는 방법뿐이 없다. 비수탁형 지갑은 비밀 구절이 유출되면 어떠한 방법이 없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 구절을 잘 관리해야 되고 파이 네트워크 상장하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 해야 되고, 검증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개의 파이라도 더 받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409개 해서 나오는데, 지금 파이 네트워크 정말 호재는 뭐냐면 전 이게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뭐다? 마이그레이션이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소폭이라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한번 확 올라갔다가 약간 줄어도 아예 빵 되는 날은 없고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면은 분명히 이거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코인 열심히 채굴하고 검증도 열심히 하면서 파이를 좀 더 모으는 방법들도 연구하고 좀 더 재미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